지금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이 당 국민소통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비상계엄 옹호 유튜버 내란 선전 혐의 경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내란 선전죄로 유튜브를 고소하더니 이제는 카톡 내용을 검열해서 시민들도 고발할 태세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혼수들이? 그러니까 비상계엄령 선포는 저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비상계엄령 선포했을 때도요, 그 몇 시간 동안에 카톡을 검열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게는 못하게 됐어요. 거기 포고령에도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그거를 이제 그 제한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아마 옛날에 그 무슨 옛날 우리가 기억하는 비상계엄 때도 국민들이 전화 통화하고 뭐 이런 거 편지 검열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연히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반인이라도 가짜 뉴스를 퍼나르면 단호하게 고발하겠다. 어느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게 전 민주당이 지금 이성을 잃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그 나훈아 가황 그분의 그 발언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보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니 그 발언이 못마땅할 수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안 들고 그렇더라도 우리 사회의 그 어른이지 않습니까? 정말 일가를 이루신 분이고 그런 분이 아니 무슨 뭐 민주당만 욕하신 것도 아니고 니네는 잘했냐 왼쪽 오른쪽 다 이제 그렇게 일갈하신 건데 그거를 가지고서 뭐 참 웃긴 양반이다. 입 닫고 그냥 가라. 불쌍한 중생 이런 말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SNS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만해졌구나 지금. 그러니까 지지율이 상대당이 오르는 것 같으니까 가짜뉴스에 선동돼서 그런 것이다. 유시민 전 장관은 마약에 취해서 자기들끼리 밤새 파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민심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간다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집권을 하면은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것을 국민들이 저는 지금 느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책에서만 봤던 홍위병, 문화 대혁명, 공포 정치 이런 걸 떠올리게 하거든요. 설마 그런 일이 하는데 전용기 의원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자. 저도 의심했어요. 정말 저런 말을 했다고 찾아봤어요. 저는 진짜로 가짜 뉴스 아닌가. 근데 제가 받는 유튜브에도 가짜 뉴스들이 많습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자정되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 또 설령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끼리는 자유롭게 주고받고 그게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다 못하게 막겠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이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마치 조선시대에 있었던 오가작통법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농민들이 이탈을 막게 하기 위해서 이제 5가구를 묶어서 이제 감시하는 이런 건데 그게 나중에 조선 후기에 천주교의 그 가담한 사람들을 밀고하는 수단으로 쓰인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 전용기 의원이 얘기하고자 했던 취지는 조직적인 가짜뉴스 유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뭐 이 정도 얘기인데 좀 어휘 선택이 굉장히 거칠었고요. 근데 저 문제를 포함해서 제가 민주당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세요. 우리가 헌정 체제를 무력으로 무너뜨리려고 했던 내란에 맞서서 정치의 방법과 수단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헌정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시민혁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신속하고 단호한 것도 필요하지만은 전략적인 어떤 신중함과 유연함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더 이 논란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졌던 건 박선원 의원이 테러방지법을 그 근거로 들고 있어요. 이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습니까? 2016년도에 국정원 권한을 무제한으로 늘려서 시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법이라고 필리버스터 했고 저도 9시간 27분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저 카톡
그 단속하는 그런 논리로 둔다는 거는 심각한 자가당착이고 그런 논리를 제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장윤주 부위원장이 좀 방어를 네.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을 내란 선전죄 피고로 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고 주장까지 하는데 글쎄요. 저는 사실 전용기 의원이 하고자 하는 취지는 결국 지금 있었던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에서도 용납되기 어렵다라는 게 그 방점이라고 보여요. 그 과정에서 뭐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뭐 단호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대상이 일반인이 아니냐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행동이 중요한 거죠.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러니까 그냥 뭐 일반인들 사이에 사적 대화를 하는 걸 어떻게 민주당이 검열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검열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저는 프레임화이고 정치 공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검열을 어떻게 해요, 민주당이? 이게 제보나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당 자체에서 좀 검토를 해보겠다 뭐 이런 취지인 건데 이게 일반인이다 아니다 이거로 구별한다는 게 아니라 행위를 보겠다는 거죠. 행위 태양이 악의적이고 집단적이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런 가짜뉴스라든지 내란과 관련된 부분을 선전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법적으로 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일반인들의 사적 대화까지 민주당이 뭘 들여다보거나 뭐 들여다볼 수조차가 없고요. 그런 식으로 좀 호도되는 것은 너무 나간 공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이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 이런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더 그런 이제 논란이 생긴 것 같습니다. 댓글 의견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극우 유튜브 가짜뉴스 그럼 조직적으로 퍼나르는 게 괜찮다는 거냐 이런 의견 주셨어요. 다른 죄도 아니고 내란죄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 비상계엄 옹호는 문제지만 이걸 내란 옹호로 단정하고 처벌하겠다고 그건 아닌 것 같다. 카톡 검열은 위법이다. 이거는 민주당의 부끄러운 사고방식이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 외에 이게 침소봉대도 국민의힘이 도가 넘는다. 무슨 카톡을 검열을 할 수 있겠냐. 그건 아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당이 오버하고 있다. 이런 의견. 카톡까지 건들면 민주당 폭망한다.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